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대전제와 원칙에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출신의 의원들도 다 합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실행되었을 때 경찰이 가지게 될 큰 권한, 몸집,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주로 제기되었던 반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박주민 간사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다 브리핑 해주셨나요? 기자들에게도? 대변인도 브리핑 하셨나요? 위에서 브리핑하고 왔습니다. 예. 1차적으로 하고 왔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 법안 내용이나 위에서 브리핑한 내용,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이후 추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수석님과 이 간사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제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냥 짤막하게 요약하면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직접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경찰의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의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경찰이 뭐 이렇게 눈치 보거나 줄서기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상실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경찰제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데 이 자치경찰제를 더욱 기능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다섯 번째는 이 반부패 수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된 것이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이 공수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고 조직이 축소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거든요. 이 공수처를 오히려 확대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범죄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을 우선 진행하고, 동시에 경찰 조직, 수사기구의 조직적 개편도 모색한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서 그야말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 기능입니까? 또 뭐 외사 사건에 대한 수사, 마약에 대한 수사, 이렇게 수사 분야별로 수사 기구를 이렇게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상호소통 처리가 아니라 상호 민주당 이 안을 가지고 여야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 그렇습니다. 잘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둔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외에도 그럼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이제 없잖아요. 사도에 그것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게 6대 범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고 저희들끼리는 부릅니다. 그 알파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경찰이 범한 범죄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찰도 누군가에 의해서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만 견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대 범죄 관련된 부분은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둠으로써 검찰에 의한 경찰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에 의한 검찰 경찰에 대한 견제, 검찰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견제, 경찰의 공수처와 검찰에 대한 견제가 상호 맞물리면서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수사권이 이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이제 많은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경찰은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작용도 하고 또 정보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 의해서 통제는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편, 경찰의 재편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의 강화, 또 수사기능은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형태로의 분리,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실제로 내부 논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가 어떤 내용이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면 아닙니다. 뭐 저희가 그 논의가 됐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히 그 도입 가능한 범주 내로 검토됐었다는 말씀입니다. 향후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풀어나간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4월 국회에 수사권 분리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얘기하셨나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법의 발효가 공포 후 3개월 이후에부터 발효가 되어서 사실상 그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지요. 그 사이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될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경찰 개혁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장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사법제도 개혁 TF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했으니 얼마든지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수사 기소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 법안들을 내서 그때도 역시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큐멘트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조치들이 새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검토해야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범위까지 오늘 당론 내에서 좀 타협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이거 협의라는 게 그냥 민주당 답안을 그대로 이제 들이밀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로드맵은 있는데, 이 로드맵이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합리적인 얘기들이 있다면 절충되고 타협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반론이라는 오늘 연초에서 이견의 내용이 물론 이제 정밀하게 대안을 만드는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의총에서, 지난번 처음 의총에서.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반적인 틀에서는 찬성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적으로 너무 이제 촉박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유명한 내용이 있는 것을 급하게 할 수가 있느냐, 좀 더 보완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번호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과 있는 것 우선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기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십 년 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걱정하시는 게 6대 범죄 수사권이 갑자기 이제 경찰에 가서 경찰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걱정은 지금 경찰이 6대 범죄 수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근데 경찰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수사기소 분리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예 기간을 3개월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임을 오늘 재확인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느 시기에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결심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법안이 4월 중에 처리가 되면 3개월 안에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가 되면 바로 공포되겠죠. 그리고 발효되는 것은 3개월 후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의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떼어내면 바로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고 좀 더 수사가 집중될 텐데 그걸 경찰의 지금 현재 인력과 기능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한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검찰과 연계 없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라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때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유예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계속 좀 반복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언론개혁법안 관련해서 이제 당론은 정했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논의로 될 수도 있는. 예, 지금 언론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인가요? 하는 게 국회 여야 합의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 5월 29일까지인데 이 미디어 특위가 구성되게 된 배경이 언론중재법 처리 직전에 저희들이 처리를 미루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더 수렴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언론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디어 특위는 따라서 지금 본회의에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언론 미디어에 대한 개혁을 다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특위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당론을 거듭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여야가 언론 미디어 혁신을 위해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국회 통과가 의장의 당론이라는 걸 만약에 박병국 의장님이 이거는 찬성을 안 하겠다고 하시거나 뭐 여야간에 충분한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0%는 아닌 상황인데 이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국회의장 단과 줄기차게 계속 소통해 왔고 또 저희 당의 입장과 또 국민의 여론 이런 것도 끊임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결국 뭐 의장께서 결심하실 바이지만 의장께서 이런 높은 정치적 요구 또 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장님과 이렇게 물리치료라도 얘기가 되거나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의장님 찾아뵙고 저희 당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분리는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바탕으로 하시나요?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록 분리, 그러니까 행정법이랑 검찰법 개정하는 네네. 어느 의원이 법안을 바탕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일 경우에는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성안을 다 했는데 그 성안 작업은 저희 당의 원내에서 특별하게 우리 박주민 간사위원님께 임무를 부여했고 박주민 간사께서 수고해서 초안은 성안을 했습니다. 이 성안은 당론으로 의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야당에서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야 협의 들어가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과거에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셨던 분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원칙에 맞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막 필리버스터 운운하면서 저지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의외고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죠. 이번 5월 안에 취임 윤석열 정부 취임 전에 이거를 처리하려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이제 국가적인 이유 방안이 그게 같기 때문에 좀 약간 스토리 좀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다양한 수사기관의 설치라든지에 대해서 찬성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런 게 뭐 중요하냐라는 차원의 말씀도 하셨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뭐 총선이나 대선 선거를 거치면서 계속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통상적인 제도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민생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랑 소통이 있어요? 청와대랑 소통이 있을까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나 또 당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좀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그 다르다는 말이 뭐 이렇게 반대한다는 뜻으로 쓰일까 봐서 죄송한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박주민 간사관님께서 그 초안을 성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4월 중에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될 이제 원내대표명이 이렇게 불발이가 될 법안이 어떤 것들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뭐 그리고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하지만 제 독자적인 작품 또는 제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정도 검찰개혁 특위라는 것이 당 산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논의됐었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용된 의견들 등을 종합한 것이다. 뭐 결코 제 독자적인 또 개인적인 내용의 법안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짧은 거긴 한데 이 법안에 대해서 4월 내 총괄에서 혹시 야당을 좀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찾아갈 용의가 있냐? 야당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뭐 야당하고야 늘 만나서 국회 운영을 협의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찾아뵙고 설득도 하고 필요하면 협상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건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중에서 초대하거나 만날 계획이 내일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만났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빨리 저녁 식사하세요.